신, 매울 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반짝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구독자 수는 93만 3천 명. 아니, 저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아니었으면 벌써 100만 넘었을 텐데. 아니에요. 또 3만 명, 3천 명 늘었어요. 하루 늘었어요? 네, 하루 새. 다행이네. 장성철 소장님 안 계실 때 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그렇죠. 장성철 저 XX 때문에 내 구독 취소한다 막 이러지 않나? 네. 하도 많이 들어서 요즘에. 자, 예. 뭐 어느 쪽으로 가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종편, 소위 보수 종편 쪽, 거기 거긴 아예 출연을 못 출연 하죠. 자체를 못 하신다 그랬지. 예. 갈 데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뉴스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검찰발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 속보 기사를 받는 제가 이제 여러 기사를 검색을 해봤는데 서울경제의 기사가 좀 재밌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부제가 이렇더라고요. 수사만 몇 년째 미완의 김건희 수사라고 이제 타이틀이 달렸는데 일단 오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내용은 일명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관련 의혹들입니다. 이게 이제 검찰이 증거 불충분 혐의로 무혐의 결론을 냈는데 김 여사를 상대로 서면 조사 2차례를 실시했다고 알려졌고요. 부정청탁이라든지 대가성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이제 판단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코바나 콘텐츠가 주관했던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그리고 이제 야수파 걸작전 이거에 대한 이 대기업들 10곳 그리고 이제 각각 이제 다른 야수파전에는 17곳이 협찬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됐던 시점이다 보니까 혹시 대기업들이 당시 윤석열 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었던 사안들과 연관해가지고 우회적으로 일종의 이제 그 협찬을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이 고발이 이루어졌고요. 검찰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사안들을 확인을 하지 못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설명을 한 내용을 보니까 협찬 회사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당시에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직무 관련성이 있기는 있었으나 통상적인 계약 관계였을 뿐이지 구체적인 청탁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은 있었지만 청탁이 있었던 걸로는 확인되지 않아서 무혐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 조사 이런 강제 수사 여부를 물었더니 코바나 콘텐츠에서 이미 확보한 증거로도 충분해서 별도로 강제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 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이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철 소장님? 검찰에서 이런 결론 내렸으면은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선 운동 과정 중에서 신 변호사님하고도 막 논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나? 네. 그때 막 패널로 활동하실 때 예. 저는 그때 막 옹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좀 무성의한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검찰의 수사권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언론과 야당 그리고 임경빈 작가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맞는 것 같다. 만약 이재명 당대표를 털듯이 저렇게 탈탈 털으면 이런 식의 무혐의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이상 어떠한 정보라든지 다른 혐의, 의혹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 이대로 끝나지 않겠느냐. 결국엔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겠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대 2019년, 20년, 21년에 걸쳐서 봤던 건데 감각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조국 전 장관 200만 원 두범 자제들이 받은 걸 부정청탁금지법으로 뇌물죄가 안 되니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안 나오니까 부정청탁금지법으로 봤단 말이죠. 기소를 해서 지금 갔죠. 유죄가 나왔죠. 근데 오늘 국회에 검찰이 얘기한 것 중에 주고받은 금원이 부정한 금품 수수료와 신고 의무를 적용할 수 있다. 즉 배우자도 신고해야 되거든요.
배우자도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그런데 제가 법문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부정청탁금지법상의 신고 대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직무와 관련하여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보도되는 데가 있고 직무 관련성 자체가 없다라고 봤다라고 보도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전자라면 직무 관련성은 있지만 부정한 금품 수수가 아니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제가 지금 출력한 데는 부정한 금품 수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부정한 금품 수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법률가로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건지 또는 부정한 금품 수수가 아니라는 건지 좀 언론에서 이거 캐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엇갈려서 보도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나 여기 앉아가지고 괜히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전혀. 저는 검찰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하면 웬만한 기업들은 관련 사건 한두 개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불기소 받은 거거든요. 회사도 있어요. 협찬한 회사 중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뭐 청탁에 의한 결과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건 이제 검찰의 역할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직무 관련성이 아예 없다고 판단하려면 굉장히 좀 엄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심지어 그때 그 검찰총장 되면서 4곳이던 기업 협찬이 16곳으로 급증했고 2019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당시 2019년 7월 8일 날 이거 급격히 협찬 들어온 거 이거 이상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협찬금 급증이 후보자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했던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 2000년대 초에 제가 모시던 분이 이제 국회의원에 떨어져가지고 속칭 말해서 백수였는데 갑자기 이제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된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용어가 좀 달랐는데. 네, 네. 총재. 여튼.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기념사업회를 맡고 있었는데 우리가 백수였을 때 기업에게 좀 협찬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 안 들어와요. 근데 집권 여당에 딱 이제 당 대표가 되니까 안 해준다고 하는 기업체가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협찬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알아서. 본인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본인이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알아서 해준 거 총장 아닐까? 후보가. 알아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검찰이 얘기한 거 보면 뭐 마케팅 목적이었고 입장권 제공했고 정시 홍보물에 공고했고 해서 정상적인 협찬 계약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 FC는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코바나 컨텐츠 측에서 그 협찬한 기업들한테 협찬 계약서를 금감원이나 국회에 내지 말라라고 하는 문자를 다 돌리고 전화 통화합니다. 법률팀이. 내지 말라고.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을 수 있으니 금감원이 계약서 내라고 하는 거는 왜 사기업의 계약서를 내라고 하냐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코바나 컨텐츠 명의의 문자가 돌려졌고 이게 다 보도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철저하게 수사가 됐는지 저는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가지고 있었던 시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체포 동의안까지 제출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무혐의 혐의가 나오는 것은 과연 검찰의 권력이 수사권이 조사권이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에 이것도 포함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아마 이제 우리 청취자 헬레나님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 이번 기회에 다 털고 가겠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오늘 검찰 관계자들한테 계속 질문했던 게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왜 결론이 안 나오느냐 이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기자들이 이제 계속 질문했을 때 뭐 검찰 관계자들의 답변은 일관된데요. 계속 수사 중이다. 현재도 수사 중이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더 오래된 사건이고 심지어 이제 핵심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기소받아서 1심에서 지금 이제 유죄받았어요. 1심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이 무혐의 결론을 향해서 가기 위해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좀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추정을 하게 되냐면은요.
사실은 지금 혐의받고 있는 것 중에 사실 공운동 땅 투기 문제, 여주 공흥 뭐 이런 등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털기 쉬운 것부터 해서 무혐의 창고 대방출에 먼저 이렇게 문을 이렇게 저항감이 낮은 데서부터 창고 대방출의 문을 살짝 열고 좀 여론을 뭐 소위 말하면 간보기 하나로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쓱 내민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이제 한동훈 장관이나 예. 국민의힘 쪽에 필살기가 있잖아요. 아니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이 이거 계속 조사했는데 기소조차 못한 거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때 뭐 검찰총장이 누구신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대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당 전당대회 최종 연설회가 있었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합동연설회였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대표 후보들은 주로 이제 김기현 후보를 향한 공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공세가 뭐 어제부터 조금 이제 수위가 올라가는 모양새인데요.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정순신 변호사를 사퇴시켰던 것처럼 우리 당도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뽑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기현 후보를 직접 겨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기현 후보와 관련해서 이 땅 문제로 새로운 의혹이 또 추가로 보도가 됐는데요.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KTX 역세권 땅을 김 후보한테 팔았던 그 교회 지인 어제 이제 장윤선 기자가 이야기했던 이제 김정곤 씨 이 인물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의혹 제기가 된 건데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장이었던 시절에 이 울산시의 도시개발 사업 하나를 이 김정곤 씨가 차린 회사에 이 승인을 내준 그런 정황이 이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김 씨가 2013년 3월에 시행사를 차렸고요. 회사를 차리고 이제 3년이 지난 2015년에 울산의 상북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장에 취임을 합니다. 이게 이때 시점이 이제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장에 당선되고 한 1년이 조금 안 됐을 시점인데 그러고 나서 조합장을 맡은 뒤에 다른 조합원들이랑 함께 2015년 9월에 이 울산 양등리 일대의 4만 7천여 평을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울산 울주군에 제안을 하고요. 한 달 뒤에 이 제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이듬해 3월에 다시 제안서를 제출해서 이 제안이 수용됩니다. 그래서 울산시도 2017년 2월 김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울산시장 명의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기현 후보하고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인물이 울산시의 도시개발 사업을 직접 이제 시행을 담당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사업을 앞두고 또 이제 그 많은 그 필지를 직접 회사 이름으로 매입한 것도 드러나서 혹시 도시개발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알고 미리 이제 땅을 좀 매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 씨와 김기현 후보는 굉장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업 제안이 들어간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이게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라는 것은 이거는 참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울산 땅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해찬 후보는 불법 레이싱 경주 의혹 네.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관계는 네.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의 문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젊은 후보라서 그런지 좀 기존 정치권에서는 잘 못 보던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웹소설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불법 레이싱 경주 의혹입니다. 2013년경에 뭐 팀 스위프트라는 이름으로 레이싱 모임을 만들고 그 운영진으로 활동을 했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레이싱 팀들이 벌였던 그 도로 위에서의 행태가 불법이거나 굉장히 위험해서 이제 다른 차들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 일명 이제 드래그 레이싱이라고 해가지고 짧은 직선 거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뭐 최소한 뭐 150km 이상으로 경주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딩이라고 해가지고 굽이굽이 이어지는 길을 빠르게 질주하는. 이 와인딩을 하는 영상들도 이 모임의 그 페이지에 이제 올라와 있었다고 하고요. 장해찬 후보 본인도 직접 2013년 11월 3일 게시글인데 북악 팔각정에서 삼청동 길로 이어지는 환상의 와인딩 코스 왕복하고 팔각정에서 라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리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그 팀 멤버가
서울 내 와인딩 코스 중에 이만한 곳이 없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았더니 장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오늘 대박 재밌었음이라고 댓글을 달았던 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레이싱 폭주를 그 시점에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지금 이기인 후보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희찬 후보 같은 경우는 불법은 전혀 없었다. 친구들끼리 10년 전에 동호회 활동을 한 거고 동호회가 불법이냐 이렇게 의혹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동호회가 불법이냐고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그 소위 드래그 레이싱, 와인딩 레이싱 이게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거냐. 일반 교통방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난폭하게 운전해서 아이고, 네, 제가 법조문을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이제 도로상에서 교통 관련돼서 이거 레이싱 그거 다 불법이거든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공도라고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장혜찬 후보는 나는 불법적인 일 하지 않았어요. 이준석 나빠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치던데 이것도 판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무조건 된다? 네, 오늘 뭐 마지막 서울 경기도 연설해 보니까 장혜찬 후보가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기현 후보의 의혹이나 장혜찬 후보의 의혹이 당락에는 거의 전혀 네.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네. 이 두 분들은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 되고 또 내년에 출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꼬리표처럼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이제 상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내부의 싸움이지만 이제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과 싸움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예를 들면 한두 건 더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곤혹스러울 수 있겠다. 7784님, 장 소장님, 혹시 천하람 후보가 결선 투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진짜 판세가 어떤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천하람 후보랑 친한 장성철로서는 천하람 후보가 결선 투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겠지만 네. 평론가의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네. 그래서 2등을 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 윤핵관들이 예. 정말 더 결사적으로 어. 당원들에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네. 하여튼 이번에 그냥 1차에서 안 끝나면 거의 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은 공천을 못 받을 각오를 하고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84만 명이라고 하지만 대략 투표율은 50% 정도가 될 거고 그럼 네. 40만 명 투표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좀 조직 동원이 가능하다. 네네. 조직 동원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김기현 후보 쪽이 1차에서 끝낼 가능성이 높다. 40만 명을 대상으로도 조직 동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당협위원장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한 당협위원장당 몇 명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그랬더니 1000에서 1500명은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여러 논란들 중에서도 장혜찬 후보 관련한 논란에 좀 주목을 하는 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본인이 윤석열의 청년 참모 1호다 뭐 이렇게 네. 주장을 네. 해왔고, 소위 청년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랑 많이 이제 대립을 해왔는데, 청년 장혜찬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게 웹소설에 대해서 네. 뭐 소위 이제 뉴 미디어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은 접근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좀 드러난 거고, 네. 이번에 레이싱 관련된 부분도 젊음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물어볼 때 결국 이제 불법적인 레이싱 팀을 운영하거나 그런 거를 즐겼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따라붙는 걸 보면 소위 이제 청년 장애찬에 대한 물음표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상으로는. 비싼 스포츠카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셨던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안철수 후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위가 아슬아슬하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안철수 후보가 지금 막판에 약간 페이스를 좀 바꾸는 모양새인데요.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여러모로 낯설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과 비대위, 선관위가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 이제 와서 그걸 느꼈대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똑같이 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당무 개입을 하지 않아서 우리는 공식 입장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라고 대통령실에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이제 MBC 라디오하고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게 윤심을 판 거는 다른 후보가 많이 팔았는데 그분은 공격을 하나도 안 당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또 대통령실에서는 또 끌어들였다 대통령을 이렇게 또 불쾌감을. 그리고 오늘이 연대한 날일 거예요. 아마 대선 전에. 대선 때. 그래서 예, 연대 예, 얘기했다가 예. 어디 또 대통령하고 같은 동급으로 또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셔서 잘 참고 있다가 아무 말을 하시니까 또 아무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이, 불쌍한 안철수 후보 뭐 얘기합니까? 아이, 어쨌든 아무 말을 하셨고 아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큰일 났네. 이게 이제 결국은 2위가 위태위태해지니까 마지막에 페이스를 끌어올린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실제로 뭐 그런 걸려나요? 그렇게 봐야죠. 이제 곧 투표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 역사적인 기록을 좀 남겨두고 싶어 할 것 같고 또한 저 억울해요. 저 진짜 힘들었어요. 그걸 좀 남겨놓고 싶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러한 비판만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말이 아니,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딱 뭐라고 했을 때 쳐받았어야지 그때.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대통령실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아무 말도 안 조용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예. 자, 내일 첫 재판 이재명 대표 첫 재판 그렇습니다.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이렇게 혼란이 수습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닙니다. 내홍 수습 중이라고 하는데 네. 수습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공식 일정이 없었고요. 뭐 내일부터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뭐 여러 이제 준비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당내 갈등을 좀 좁혀 보려고 조만간 좀 의원총회를 열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비명계 측에서도 뭐 한동안 예정되어 있었던 모임들 예를 들면 민주당의 길 모임 같은 것들을 이제 취소하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들은 이제 숨을 고르기는커녕 더 공세를 좀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출당 권유 및 징계 청원했던 거 오늘 오전부로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획득했기 때문에 당에서 일단 답변을 해야 되는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충족시키자마자 그 다음 타겟으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표결 소위 반란의 배후에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해야 된다라는 청원이 등장을 했고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하루 만에 2만 명 가까이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의 내용도 문제지만 당원들의 분위기도 좀 심상치 않다. 과연 이걸 진정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재명 당대표에게 오히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자중하시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31명에서 37명의 이탈표가 있잖아요. 네. 만약 한동훈 장관이 다시 쌍방울 대북 송금권 가지고 국회에다가 체포 동의안을 제출해요. 그럼 그분들이 와 이번에 정말 난 그 지지층으로부터 너무 많은 걸 당했어.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가 나 공천 안 줄 것 같아. 날 쫓아내려고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요. 진짜 이제 기권 무효표가 아니라 가결표에 던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너무 구석으로 모는 거는 결코 옳은 전략이 아닌 것 같고 진솔하게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만나서 뭐 설득이 되겠습니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서 이분들을 좀 설득하고 잠재우는 그러한 방식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현실적으로. 가결 내지는 무효 기권표 하신 분들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까요? 양심에 찔려서?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전부 다 익명 보도예요. 기존에 해왔던 뭐 이상민 의원이나 뭐 조홍천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원웅 의원 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익명이거든요. 다 익명으로 아니 이게 민주당을 걱정하고 내년 총선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한 우국충정에서 나온 행위라고 하면 왜 누군가 반대의 목소리 또 심지어는 뭐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국충정과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면 나와야죠. 나와서 공개적인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얘기들은 정말 좀 드러내놓고 하는 게 훨씬 그럼요. 더 건강한 정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안 그러면 뒤통수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내부적으로 물밑으로 갈등과 분란이 훨씬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면 위로
뭐 불러오는 것도 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참 이제 안 좋은 게 의심병이 창궐하는 맞아. 거거든요. 너가 오직 않아서. 대막 너는 네. 근데 이제 지지층을 과연 이제 해당 정치인이 진정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는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이제 비슷한 논란이 반복이 되어온 과정이 있긴 해요. 이번에도 사실 이재명 대표나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색출 작업하는 거는 좀 하지 안 말아달라고 돼요.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안 돼. 안 먹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어느 정치인이든지 비슷한 양상이 좀 반복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뭐 당내 정치인을 공격하는 거는 좀 피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됐거든요, 그게. 그래도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재명 당대표가 통 크게 이 분들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냥 배척하면은 진짜 적이 되는 거고 품으시면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네, 자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균 작가,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